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이 빵 터지는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자, 오늘도 한바탕 건강수다 떠나실 준비되셨죠? 그런데요, 요즘 무릎에서 자꾸 소리 나지 않으세요? 뚝, 딱, 우두둑. 마치 무릎 안에 누가 작은 풍선이라도 숨겨놓은 것처럼.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시끄럽게 뭔가 터지는 느낌. 그래서 걱정돼서 검색해보셨죠? 무릎 소리 퇴행성 관절염? 아이고, 이거 큰 병 걸리는 거 아냐? 걱정 마세요. 오늘은 바로 그 무릎 소리의 정체부터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쉬운 말로 웃음 섞어서 쫙 풀어드릴게요. 무릎 소리 왜 나는 걸까요? 먼저 이 소리, 그냥 단순한 소리일 수도 있고 무릎 속에서 정말 문제가 생긴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도 다릅니다. 1. 딱딱 관절 내 가스가 터질 때.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손가락 관절 꺾을 때 나는 소리와 같아요. 우리 관절 안에는 윤활액이라는 액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녹아있던 가스가 순간적으로 터지면서 딱 소리가 납니다. 통증 없고 붓지도 않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 두두둑 인대나 힘줄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우두둑 소리 나죠? 이건 인대가 뼈에 살짝 걸렸다가 툭 튀면서 생기는 소리예요. 이것도 통증이 없다면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3. 삐걱삐걱, 이건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 같다면 연골이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삐걱 소리가 나고 무릎이 아프거나 붓는다면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소리만 난다고 병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병은 아닙니다. 소리는 나는데 아프진 않다? 그럼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소리예요. 소리도 나고 아프고 붓기까지? 이건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인다. 관절염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보고 겁먹지 마시고 다른 증상이 함께 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그런데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긴 해요. 그렇죠?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괜히 기분도 꺼림칙하고 누가 들을까 민망하기도 하고 어이구, 내 몸에서 이런 소리가 나다니. 내가 언제 이렇게 된 거야? 걱정 마세요. 이건 나이 드신 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겪는 일이에요. 실제로 20대에서 30대 건강한 사람들도 앉았다 일어날 때 딱 소리 납니다. 그냥 평소에 관절 주변 근육이 조금 뻣뻣하거나 무릎에 윤활액이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래도 계속 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계속 소리가 나는 것도 그 자체보다는 동반 증상이 중요해요. 아프다. 붓는다. 무릎이 잘 안 펴진다. 걷다 보면 삐끗하거나 꺾인다. 계단 오르내릴 때 더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반월상 연골 손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리만 나는지 아니면 다른 증상도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소리는 그냥 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무릎이 왜 약해지는 걸까요? 왜 예전엔 아무 문제 없던 무릎이 이젠 계단만 봐도 슬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걸까요? 노화 사용량 과다 관리 부족 관절의 삼중고. 우리 무릎은 태어날 때부터 종합예술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뼈, 인대, 연골, 근육. 이 복잡한 친구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우리가 잘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연골은 얇아지고 근육은 빠지고 관절액 윤활유는 줄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엔 더 큰 부담이 가고 마치 기름 떨어진 자전거 바퀴가 삐걱거리듯 우리 무릎도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 호르몬은 뼈 건강과 관절염 예방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0세 이상 여성의 무릎 관절염 유병률이 남성보다 2에서 3배 높습니다. 어머, 나잖아 싶으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 어르신들은 무릎 건강 더 열심히 챙기셔야 해요. 무릎이 좋아하는 환경 대 싫어하는 환경. 우리 무릎에게 물어봤어요. 너 언제 제일 힘드니? 그랬더니 무릎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무릎이 싫어하는 것들. 무거운 체중. 체중 1kg 늘면 무릎엔 3에서 6kg 부담. 오래 서 있기. 특히 요리, 설거지, 청소할 때. 계단 오르내리기.
내리막길은 특히 충격 크다.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연골을 압박하는 주범. 무릎이 좋아하는 것들. 걷기 특히 평지. 수영 관절에 무리 없이 운동. 실내 자전거 무릎 회전 운동. 스트레칭 유연성 키우기. 가벼운 근력 운동 허벅지 근육 강화. 근육이 관절을 지킨다는 말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지. 운동하면 더 나빠질까봐 무섭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강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수록 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체중 1kg만 줄여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3에서 6kg 줄어든다는 거 앞서 말했죠?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체중이 무릎의 수직으로 떨어져 충격을 더 크게 만듭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살이 안 빠져요. 그 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1kg만 줄여도 무릎이 고맙다 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웃음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무릎에서 소리 난다. 젊었을 땐 음악 나왔는데 이젠 DJ도 없이 쿵짝쿵짝 난리야. 혹은 나는 무릎이 무선 이어폰인 줄 알았어요. 계속 연결 끊긴 소리만 나요. 뚝딱뚝딱. 어때요? 웃음 나시죠? 하지만 이 속에 진심이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말자는 것. 자, 이쯤 되면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무릎 지키기 꿀팁 5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꿀팁 1. 계단은 올라갈 땐 한 발씩 내려올 땐 조심조심. 무릎 연골은 충격에 특히 약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몸무게가 관절에 그대로 실리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실천 팁. 내려갈 땐 난간을 잡고 천천히. 무릎을 푹 꺾지 말고 부드럽게.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적극 활용. 계단 내려가다가 쿵. 한 번 넘어졌더니 무릎이 6개월을 아프더라고요. 예방이 최고입니다. 꿀팁 2. 무릎 보호대 잘 쓰면 보약. 무릎 보호대는 단순한 멋이 아닙니다. 무릎 주변을 지지해주고 온기를 유지해주는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실천 팁. 장시간 걷거나 외출할 땐 착용. 날씨가 추울 땐 무릎 따뜻하게. 단, 집에선 벗고 편히 쉬기. 주의! 무조건 하루 종일 착용하면 근육이 더 약해질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꿀팁 3. 쪼그려 앉기와 양반다리는 무릎의 적.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는 무릎 연골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습관성 관절 테러입니다. 실천 팁. 식사는 테이블에서, 화장실은 좌변기로. 무릎 꿇고 일하는 행동 줄이기. 에이 옛날엔 다 그랬어. 맞아요.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 결과를 겪고 계시잖아요. 꿀팁 4. 무릎에 좋은 음식 챙기기. 무릎 건강은 먹는 것에서도 좌우됩니다. 연골과 관절 주변 조직을 지켜주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음식. 칼슘 멸치, 두부, 우유. 비타민 D 달걀 노른자, 연어, 햇볕 쬐기.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 참치, 들기름. 콜라겐 닭발, 돼지 껍데기 조심히. 피해야 할 음식. 너무 짜고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과도한 술.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곧 내 무릎이 고맙다 할 음식입니다. 꿀팁 5. 허벅지 근력 운동 꾸준히 하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이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간단한 실내 근력 운동 예시. 의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등받이가 있는 의자 사용. 발은 어깨 너비, 무릎은 발끝보다 안 나오게. 천천히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기. 하루 10에서 15회부터 시작. 벽 짚고 무릎 들기. 벽 잡고 한쪽 무릎 올리기. 중심을 잡는 연습에도 좋아요. 계단 대신 낮은 발판 오르기. TV 보며 하루 3분만 해보세요. 무릎은 운동이 답이네. 맞습니다. 단, 무리는 금물. 많이 묻는 질문들. 큐. 무릎에서 소리만 나는데 아프진 않아요. 운동해도 되나요? 네. 통증이 없다면 일시적인 마찰음일 수 있습니다. 운동해도 괜찮지만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큐. 무릎에 물이 찬다는 건 뭔가요? 무릎 관절염, 염증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속되면 병원 진료 꼭 필요합니다. 큐. 걷기 운동이 무릎에 해로운가요?
전혀 아닙니다. 단 오르막길, 계단보다는 평지를 천천히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계단 조심. 보호대는 필요할 때만.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피하기. 무릎에 좋은 음식 챙기기. 허벅지 근력 운동 꾸준히. 지금까지는 무릎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이미 통증이 생긴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릴게요. 무릎 통증 무조건 참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에이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면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어요. 특히 아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주의 신호.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 걸을 때 찌릿 통증이 있다. 무릎을 굽힐 수 없거나 펴지지 않는다. 밤에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 계단 오르내릴 때 힘들다. 아침에 뻣뻣하고 30분 이상 지속된다. 이런 증상은 관절염, 반월상 연골 손상, 슬개골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징조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하나요? 무릎 아프다고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하는 거 아냐? 걱정되시죠? 절대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검사들, 엑스레이, 뼈 간격, 변형 확인, MRI, 연골인대 상태 자세히 보기, 초음파, 염증, 물찬 상태 확인, 혈액 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여부, 그리고 대부분은 운동요법과 약물치료, 물리치료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이에요. 어떤 치료를 하나요? 약물치료,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사용. 통증 조절과 염증 감소가 목적. 물리치료, 초음파 치료, 전기자극, 온열요법 등. 혈류 개선 회복 도움. 주사치료, 히알루론산 주사, 윤활유 역할. 스테로이드 주사, 염증 심할 때 단기 사용. 운동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 맞춤형 근력 운동 진행. 약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과 자세 교정입니다.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정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걷겠다는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 연골 손상, 찢어진 부위 정리, 입원 짧고 회복 빠름, 절골술, 무릎의 휜 각도를 교정하는 수술, 젊은 환자에게 적합, 인공관절 치환술, 무릎이 거의 닳아 없어졌을 때 6, 70대 이후에 주로 시행. 중요한 건 절대 처음부터 수술은 아니며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은 습관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톡톡 가볍게 두드려주기. TV 볼 때 무릎을 따뜻한 찜질팩으로 감싸주기.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기. 날씨가 추우면 무릎 보온 꼭 하기.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 피하기. 아이고 이건 내가 매일 하는 행동인데.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마음 건강도 무릎 건강이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근육이 뻣뻣해지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명상,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손주들이랑 웃는 대화 한마디. 무릎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무릎 소리 나면 진짜 안 좋은 건가요? 이 주제로 쭉 함께 해봤는데요. 무릎 소리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통증, 붓기,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내 무릎의 구조조정 요청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무릎에게 고마워 한마디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분만 무릎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건강수다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보 쏙쏙 웃음 듬뿍 건강수다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수다 이어가는 최고의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건강수다 떠나실 준비 되셨죠? 그럼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